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최근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원익 IPS라든지,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오리온, 등등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 분석과 관련된 영상에 소개됐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의 어떤 시황을 거의 예견한 듯이 조금 맞추진 않았나. 제 나름의 자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방송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종목 선정과 그리고 이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리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좋은 종목이 발굴이 된다면 그때그때 바로 이 커뮤니티, 이 유튜브에서 이 커뮤니티 카테고리에 바로 글을 써서 여러분들께 종목 공지를 하고 그 이후에 분석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심심하실 때라도 아니면 그날 그날 우연찮게라도 꼭 유튜브 이 북금사 TV 안에서 이 커뮤니티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의 혹시라도 언급한 종목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컨셉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저평가 가치주 컨셉입니다. 어, 연초부터 지금 사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이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교전과 관련해서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묻히는 듯 했지만 또 갑자기 또 이 금리 인상 이슈가 또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조금 더 커가고 있는 이 장세인데 이러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 고성장, 이 고밸류 종목보다도 아무래도 이 저평가, 가치주 이런 중심의 종목 구성이 그래도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상 잠자고 있는 주식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우상향할 만한 위치에 있는 주식, 예, 제가 항상 그런 종목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리려고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이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라홀딩스입니다. 사실 지주회사이고요. 특히나 이 한라홀딩스는 이 발행 주식 총 수가 약 10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하루 거래량도 2만 주, 3만 주 정도로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된 주식이고 유튜브 상에서도 이 한라홀딩스를 가지고 분석을 한 영상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한 그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소외된 주식이다 보니까 이 조회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끽해봐야 300회, 500회, 정말 많아도 1000회가 넘지 않는 조회수를 이 한라홀딩스라는 어떤 종목에서 유튜브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한라홀딩스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역시 따지고 보면 이 한라홀딩스를 했을 때 분명히 조회수는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 주식은 괜찮은 주식인데 이 주식은 투자 수익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인데 그리고 이 현재 이 주가의 위치도 참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는 포기할지언정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투자 수익을 안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한라홀딩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라홀딩스, 그죠? 지주회사입니다. 이 한라홀딩스가 속해 있는 이 산업군의 이 산업적 성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한라홀딩스는 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도 하고 있고 또 이 자회사, 종속회사가 대부분 또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 산업의 특성에서는 지주회사의 특성,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산업의 특성도 같이 언급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라홀딩스, 자, 산업의 특성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주회사이고요. 자, 지주회사란 뭐죠?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죠? 그리고 크게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 지주회사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 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사업 지주회사라고 한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한라홀딩스도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이 본래의 어떤 본인의 그 사업 활동도 하면서 그리고 종속회사 그리고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그 지분 수익도 가져가면서 그런 어떤 사업 지주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역시나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외자 유치 원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2015년 7월 1일 이 한라홀딩스는 이 한라홀딩스의 자회사인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지주사업 및 자동차 부품 유통 판매 또는 유통 사업을 위하는 이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유통업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부터 부품 대리점 그리고 대량 소비자, 정비업체 그리고 기타 부품 도소매상 등에게 상품을 이동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영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유통은 자동차 및 관련 업계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경제적 순환활동에 영향을 주고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채산성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후방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이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유통업은 자동차 부품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차이를 극복시켜 주면서 자동차 산업의 후방 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방 산업인 이 자동차 산업의 경기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아 경기 민감도가 높고 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 참고로 이 자동차 부품 유통업 역시나 자동차 산업군에 있고 이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참고로 이 자동차와 관련된 섹터는 경기 민감주인 동시에 이 환율이 높을 때 수혜를 보는 이 고환율 수혜주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라홀딩스의 산업적 성격에서 이 산업의 성장성 부분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의 수요량은 자동차 등록 대수, 그리고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 국민소득, 그리고 완성차 업체의 판매 대수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메이커인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완성차 업체를 안정적인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와 자동차 대수 그리고 해외 수출 증가 등의 요인들은 자동차 부품 수요의 증가로 연동되어 있다.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한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기 불황이나 파업 등의 영향으로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소싱에 따른 이 수출 증가 등의 성장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 유통업의 이 매출 외형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 끝으로 산업의 이 경기 변동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유통업은 이 고가의 내구 소비자를 유통하는 이 산업 특성상 경기 사이클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이 후방 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이 경기 흐름에 연동되어 있으며 경기 동향에 민감해서 또한 또 계절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 산업과 이 경기 사이클의 이 높은 상관관계는 자동차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자동차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가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반면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 중국 그리고 이 신흥국가들의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꾸준한 수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조금 더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주사 그러면 만년 저평가 주식이다라는 어떤 오명이 있습니다. 그 오명의 이면에는 이 더블 카운팅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주사는 만년 저평가인가? 자, 모회사와 이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회사가 원래 핵심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이 핵심 사업 부문을 아예 분할 상장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 그죠? 그러니까 모회사와 이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죠? 오히려 이 모회사, 즉 이 지주회사 격인 회사가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는, 즉 할인이 되는 그런 형태를 더블 카운팅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해외에서는 보통 모회사의 어떤 핵심 사업 부문을 분할해도 이 상장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내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조금 고질적인 문제다라는 어떤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작년 대선 주자들의 하나같이 이 공약에서도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지주회사, 즉 이 모회사의 이 기업 가치가 훼손이 돼서 이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상당히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겠나, 지주사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자 2020년 초에만 해도 이 40% 수준에 불과하던 이 지주사의 이 NAV, 자 이 NAV가 뭐냐 하면은 이 순자산 가치라는 건데, 보통 지주사의 어떠한 기업 가치를 논할 때는 이 반드시 이 NAV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지주사의 이 NAV, 이 지주사의 이 순자산 가치는 뭐냐? 참고로 이 자체 영업 가치에다가 이 상장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을 이 지주사의 NAV, 즉 지주사의 이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부분이 이 더블 카운팅 때문에 조금 할인이 돼서 이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의 이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지주사가 있다고 한들, 이 만약에 더블 카운팅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을 해서 더블 카운팅을 받게 되면 이 할인율이 보통 뭐 현재는 평균 50%에서 60% 사이인데, 이렇게 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의 주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게 현재 지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2020년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초에만 해도 그 할인율이 약 한 40% 수준에 불과했는데 반해서 최근에는 거의 뭐 6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AV는 지주사의 이 순자산 가치, 즉 이 NAV가 1조 원이다 하더라도 현재는 60% 할인율, 즉 4천억 원 정도 수준의 주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할인율 부분이 사실 이 회사별로 다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이 한라홀딩스도 지주 회사들 가운데서도 조금 더 할인율을 조금 더 높이 받고 있는, 즉 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군들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뭐 이 지주사 기업들 가운데서도 할인율을 또 낮게 평가받고 있는, 제대로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있는데 참고로 이 한라홀딩스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 저평가받고 있다. 이 할인율을 조금 많이 높이, 즉 이 할인 디스카운트를 많이 한 상태에서 주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하지만 올해는 양상이 조금 다를 듯. 참고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는 이 금리 인상기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저평가 가치주 그리고 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할인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사실 이 할인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60%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낮춰질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 지금 3월 달에 지금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뭐 지금 윤 당선인이 뭐 당선이 됐지만 공약에도 참고로 이 지주회사와 관련된 이 제도적 보완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액주주였던 그 가치를 위해 가지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 그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뭐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의 어떠한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이 지주사가 이 만년 저평가라는 어떠한 오명을 조금 씻을 수 있는 해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라홀딩스의 기업 계열을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홀딩스는 이 지주회사이고요. 2014년 9월 1일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2015년 7월 1일, 그죠? 자동차 부품 유통 및 물류업을 영위하는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 기준일 현재, 참고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사업 보고서 2022년에 나온 지금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고 기준일 현재 당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익 그리고 한라 및 만도 브랜드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 수익 수취 그리고 IT 제품 용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용품 판매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서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자동차 부품 및 용품 판매 또는 유통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그리고 기타 종속회사가 이 JJ 한라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유통에 관해서는 이 부품 제조업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애프터마켓용 이 순정 부품, 그죠? 이 현가장치, 뭐 조향장, 제동장치 이런 내용들 다 아시죠? 이런 어떤 부품 등을 공급받아서 전국 30여 개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이 구매 대행, 그리고 포장, 수입 통관, 조달, 검수, 검품, 보관, 유통 가공, 국내외 운송 등 차별화된 밸류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물류의 토탈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 3PL 물류 및 고객 맞춤형 물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20년, 그죠? 22기입니다. 20년 국내 매출 실적은 상당히 저조했던 것에 반해서 작년이죠. 2021년 이 국내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상당히 또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 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라홀딩스의 이 지분과 관련된 이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이 관계 기업도 있고 종속 기업도 있고 그죠? 제가 이 빨간 테두리로 칠해놓은 회사들이 조금 주요한 회사들이고요. 역시나 지분 가치에 있어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만도, 그죠? 만도 무슨 회사인 줄 아시죠? 이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만도의 영상을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뒤로 상당한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올렸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4만원 중반대에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5만원 중반에 넘어서 한 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방송 이후에 만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한라홀딩스가 이 만도의 총 지분의 이 30.25%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한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한라의 지분을 약 16.27%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JJ 한라라고 있잖아요. JJ 한라. JJ 한라는 무슨 회사냐면 부동산 그리고 관광지 개발 및 이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 종속기업입니다. 지분율 100%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 주식회사 위코라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시면 위코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분리막 제조기업이 WCP 참고로 6월에 상장합니다. 이 WCP에 이 한라홀딩스가 이 작년에 이 1,0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위코 이 자회사인 위코를 통해서 참고로 1,0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한라홀딩스의 이 기초 자료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 기업 개요 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밑에 보시면은 2015년 계열회사인 한라로부터 그룹 IT 센터를 영업 양수하고 2016년 한라 INC를 또 흡수 합병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언급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세 및 이 주주 현황에서 4월 19일자 지금 주가 현황이고요. 지금 오늘은 참고로 4월 21일입니다. 자, 42,950원이었고요. 4월 19일이고. 그리고 지금 52주 최고가 58,700원. 그죠? 최저가 39,000원. 그죠? 최저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상승세를 조금 타긴 했지만 역시나 고점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거래량은 하루에 보통 2만에서 3만 주, 4만 주 요 정도.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크게 높지 않은 회사이고요. 발행 주식 수가 약 1,047만여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행 주식 수가 크게 많지 않은 주식이다. 그래서 이 하루 거래량도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52주 베타가 이 거래량에 또 비해서는 1.24배로 이 코스닥, 코스피 이런 벤치마크, 참고로 이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업이니까 이 벤치마크가 이 코스피 지수가 될 건데 이 코스피 지수의 등락에 비해서 1.24배로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11.05%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한 달간 약 8% 정도 올랐네요. 저점 대비해서. 그죠? 자, 그리고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이 정몽원의 외 7인이 지금 28.48%로 지금 최대 주주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정몽원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뭐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인영 회장의 아들입니다. 아들. 둘째 아들이고요. 정인영 회장님은 작고하신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셨던 이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입니다. 동생이시고 정인영 회장님의 이 둘째 아들이 정몽원 대표님이시다. 정몽원 회장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PER과 PBR 한번 살펴볼 건데, 참고로 PBR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회사들은 대부분 PBR이 0.5에서 0.8 수준에서 다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R이 낮은 게 뭐 크게 뭐 메리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참고로 이 지주회사들 가운데서도 더 낮은 PBR을 가지고 있는 게 한라홀딩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0.5에서 0.8배 정도의 어떤 지주회사들의 대부분의 이 PBR 수준인데, 지금 한라홀딩스 0.42배로 뭐 그 회사들보다도 현저히 낮은 지금 PBR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죠? 청산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업종 PER이 13.46배인데에 반해서 지금 한라홀딩스의 PER은 지금 4.2배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1년에 2020년도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대비해서 21년에 PER 배수가 현저히 개선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주가는 크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역시나 작년에 이 자동차용 반도체 이 수급 난항과 관련해서 이 자동차 산업 전체의 어떤 주가 흐름이 우하향하는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역시나 한라홀딩스의 이 주 사업 부문도 이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만큼 주가의 어떠한 방향성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라홀딩스의 이 주요 제품 현황과 참고로 이 환율과 관련된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은 자동차 부품 유통이 전체 매출액의 62%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물류, 그리고 지분법 수익, 그죠? 이 자회사와 관련된 이 지분법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현재 이 내수와 이 수출의 어떠한 비중과 관련해서 이 매출 실적을 이 각 매출 유형별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참고로 2021년도의 어떤 기록만 보아도 한라홀딩스는 이 상품 매출이라든지 이 제품 매출, 뭐 기타 매출 대부분의 매출에서 이 내수 시장이 수출 어떤 비중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환율과 관련된 리스크 부분을 이 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달러 환율이 10%, 2021년 같은 경우는 10% 상승 시에 약 43억 원 가량의 이 단기 손익에 플러스가 되고요. 10% 만약에 하락했을 때는 이 43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 참고로 이렇다면 역시나 이 고환율과 관련된 수혜주로 당연히 한라홀딩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때요? 지금도 역시나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앞으로 또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역시나 이 환율은 뭐 크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어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나 지금 뭐 전쟁과 관련해서도 자꾸 격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고, 오늘 뉴스를 잠깐 봤는데 러시아가 또 뭐 원자 폭탄에 뭐 몇천 배 되는 폭탄을 뭐 시험 발사해봤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뉴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교전 상태가 뭐 금방 이 해소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환율과 관련해서도 환율이 떨어질 리스크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고환율이 지속이 된다면 역시나 이 한라홀딩스에는 조금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주요 제품 매출 구성 아까 보셨던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역시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그죠? 이 지분법 수익 그리고 물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주요 이 매출의
비중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관련 매출 비중과 이 지분법 수익 비중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보다는 역시나 이 내수 비중이 큰 회사이고,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역시나 한라홀딩스는 오히려 환차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라홀딩스의 실적과 관련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역시나 이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역성장했습니다.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 것에 반해서 2021년에는 큰 폭으로 매출액 성장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성장을 했죠.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당기순이익도 역시나 20년 대비해서 21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이 자기자본 이익률인 이 ROE 부분에서도 현저한 개선세를 보여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ROE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때만 해도 5 밑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21년 기준으로는 지금 11.19%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ROE를 볼 때는 제가 늘상 같이 보는 거는 이 부채 비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부채 비율도 지금 요 표에서는 지금 126%라고 해서 100보다 높은 수준이 약간 조금 아쉬운 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또 부분에서는 또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수치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맞든지 간에 그래도 약 100에서 120 사이 정도 그리고 2022년이나 2023년으로 갈수록 컨센을 보면 이 부채 비율은 현저히 낮아지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한라홀딩스는 이자 보상 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차입한 이자를 그 벌어들인 이익으로 갚을 수 있는 배율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참고로 뭐 한 5 정도 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돈 갚는 여력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이익으로 돈 갚는 여력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1년 안에 돌아오는 어떤 유동부채, 그죠? 유동부채를 이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 당좌 자산, 즉 이 현금성 자산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되는가? 약 한 70%, 그죠? 유동부채 대비 이 현금성 자산이 이 당좌 자산이 약 한 70%. 뭐 되게 높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사실 이 부채 비율이 크고 이 당좌 자산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게 아마 이 홀딩스, 이 지주기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어떠한 R&D 투자라든지 이 투자 비용을 좀 많이 썼지 않았나. 그 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본금 대비해서 한라홀딩스의 이 사내에 축적되고 있는 유보금이 약 한 180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나오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참고로 이 시가 배당률을 보시면 뭐 거의 한 4.5에서 5%에 육박하는 시가 배당률을 가져가고 있다. 참고로 20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높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지금 배당 성향을 약 한 50%, 약 한 45%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배당금을 약 한 2,000원에 맞췄거든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이 크게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당 성향을 또 줄여가지고 전년도와 같은 2,000원의 배당 확정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생각에는 2022년에는 오히려 이 배당 성향을 조금 높여서 배당 확대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배당률은 현재 4.5에서 5%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6에서 7%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예측을 해봅니다. 왜? 참고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사들이 대부분 이 만년 저평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 주주 친화적인 액션, 그죠? 이 주주 가치의 어떤 극대화, 그리고 이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을 조금 많이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한라홀딩스도 저는 당연히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나, 이 분위기상이라도. 그러면 배당금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제가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4분기 경우에는, 참고로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참고로 이거 어닝 쇼크가 났거든요. 이 컨센보다 오히려 실적이 조금 많이 저조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1년 4분기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의 부품 및 물류 매출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재 비용의 증가로 자회사인 위코의 영업 손실과 그리고 유럽 모듈 법인 설립에 따른 초기 비용 발생 등으로 수익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도, 그리고 한라 등 이 자회사 지분법 이익의 감소로 이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만도의 이 4분기 영업 이익 감소가 역시나 이 지분법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이 만도의 4분기 영업 이익 감소의 이유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 지난번 제 만도 분석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만도의 어떤 4분기 영업이익 감소의 이유는 북미 고객사 원오프 품질 비용과 그리고 이 원자재, 그리고 물류, 그리고 R&D 비용 등의 어떤 일회성 비용 부담 가중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이 한라홀딩스 전체 이 실적은, 그죠? 전년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 증가한 1조 4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0% 가량 증가한 1399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06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21년 실적 성장의 이유는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자동차 수요 회복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와 이 지분법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라홀딩스는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그죠? 원래 본연의 사업도 영위를 하면서 이 지주회사격으로 이 지분법 이익도 취득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지주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뭐 지주회사라고 그러면 그냥 본연의 어떠한 일은 하지 않아, 사업은 없이 그냥 계열사들의 어떠한 지분법 이익으로만 뭐 실적을 인식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 한라홀딩스와 같은 어떤 본연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 계열사라든지 이 뭐 관계 기업 등의 어떤 지분과 관련해서 그 지분법으로 실적을 인식하는 이런 어떤 지주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사업 지주회사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 지주회사, 즉 이 한라홀딩스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은 실적이 어떠한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또 살펴보면, 이 한라홀딩스의 이 자체 사업은 2021년 매출액이 약 한 8,800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2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은 크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이던스, 그죠? 예측 그리고 목표 달성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2022년 이 자체 사업 목표가 약 한 20% 이상 성장하는 1조 1168억 원, 약 한 1조 1200억 원,
정도의 목표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한라홀딩스의 핵심 계열사는 만도입니다. 만도. 그죠? 만도인데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21년 영업이익이 2,357억 원으로 기록해서 2,35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165.7%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조 원 수준의 연간 매출 볼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라, 그죠? 이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이 한라 역시 이 견조한 영업 실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한라홀딩스는 역시나 이 지주회사로서 실적의 원천은 이 계열사 로열티 수익과 그리고 지분법 손익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조금 무방하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보고서들 가운데서 유지웅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의 이 말이 조금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때가 당시 주가가 41,000원대였고요. 한라홀딩스 시가총액에는 먼저 만도 그리고 한라를 중심으로 한 이 자회사 가치 대비로도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라홀딩스가 지금 자회사로 만도와 한라 이 중견건설업체 한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만 해도 이 만도의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 상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물류를 기반으로 구성된 이 자체 사업, 그죠? 이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상당히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라홀딩스가 상당히 실적과 그리고 지분 가치 대비해서 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한라홀딩스 이 자체 사업, 그죠? 이 본연의 사업, 이 자체 사업의 22년 계획과 이 전망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이 해당 한라홀딩스의 기업 IR과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이 송선재 애널리스트의 이 리포트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유지용 EBS 투자증권 연구원의 어떤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라홀딩스 이 자체 사업과 관련된 향후 어떤 계획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애프터마켓 사업은 해외 이머징 마켓의 이 JV나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면서 2022년 상반기 인도 아난드 그룹과 JV 설립 예정이고 2023년에는 브라질의 해외 애프터마켓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애프터마켓은 수입차 부품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순정품 유통 품목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그리고 모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전기차 선두업체와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모듈 이외의 물류 서비스 같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건 유지용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이었는데 미국의 지금 현재 산업재고 수준이 코로나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올해 역시나 생산량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라홀딩스의 이 멀티플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멀티플 지표는 이 배수와 관련된 지표로서 이 투자 시의 이 투자 지표로 보는데 보통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표가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논할 때 보통 보는 지표입니다. 자, 보시면 뭐 PER, PCR, PSR, PBR, 뭐 EV 세일즈, EV 에비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눈에 띄는 거는 PCR, 그죠?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EV 에비타, 그죠? 요런 거. EV 에비타 뭡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기업 가치, 그죠?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뭐 순부채까지 포함한 이 기업 가치가 몇 배 수준이냐 이런 어떤 걸 보는 게 EV 에비타인데
참고로 이런 어떤 멀티플 배수 같은 경우에는 PBR을 제외하고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PBR 같은 경우에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앞에 요거는 그냥 잠깐 언급을 드리면 앞에 P가 나오잖아요. P가 나오는 건 이 P는 뭐냐면 프라이스거든요. 프라이스. 주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P가 앞에 나올 때는 무조건 그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다. 근데 EV 에비타 같은 경우는 이때 EV는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비타는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EV 에비타도 이 PER과 같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투자 지표.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그죠? 상당한 개선세가 보였습니다. 앞서 우리 실적 보셨다시피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매출액도 크게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PER과 뭐 PBR 그리고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개선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기업은 사실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PCR 같은 경우는 주당 현금 흐름 비율이죠. 이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도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현저한 개선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그러면 2021년 대비해서 올해 2022년에는 어떠할지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컨센을 보더라도 현저히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PER, PBR, PCR, EV 에비타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멀티플 지표에서 이 최근 5년 동안의 개선세가 뚜렷하고 참고로 20년 그리고 21년에 상당히 좀 두드러졌다. 왜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죠? 또한 2022년 컨센을 볼 때도 21년 대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주춤을 했지만 역시나 2021년에는 이 수요가 또 급증하게 되면서 이 후방 산업이었던 이 한라홀딩스 그죠? 이런 어떤 업체에서의 실적 성장이 좀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참고로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개선세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도 올해 역시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투자 의견과 이 컨센서스를 볼 건데요. 사실 이 한라홀딩스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 채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은 크게 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라홀딩스를 분석한 유튜브도 잘 없지만 그 유튜브 영상조차들도 뭐 조회수가 사실 몇 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애널리스트들의 관심도 크게 끌지를 못해서 이 컨센과 관련한 이 추정 기관 수가 3개밖에 안 되네요. 3군데밖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매수 의견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목표 주가가 평균 57,333원이라고 하는데 대충 58,000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추정 기관 이 3개 업체 이 다올투자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나와가 있고 이 투자 의견은 역시나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죠.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보다 하향 조정한 6만원 2022년 2월 15일자 리포트를 냈는데 참고로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지금 참조를 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게 이 하나금융투자 에서 나온 2월 15일자 리포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 다올투자증권의 이 리포트 내용의 요약본을 보면 역시나 이 실적 모멘텀은 지연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만도의 어떤 지분 가치는 미반영돼서 뭐가 맞냐? 현재 주가가 이 저평가 구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아마 주 리포트에 대한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55,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이 세 개 업체 중에서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뒤에서 제가 한번 제 나름의 이 보정을 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65,000원에서 7만원 정도 이 한라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점 정리한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홀딩스는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포트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 의견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저평가 매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회사, 그죠? 만도라든지 한라라든지 이런 어떤 자회사 지분가치 할인율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매력 구간이다. 이런 것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지금 세 개의 리포트에서. 그리고 지금 평균 이 58,000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상승 여력은 약 한 36%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2022년 2월 15일 날 이 송선재 애널리스트의 이 리포트와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그 계산한 걸 토대로 제가 보정을 조금 해서 제 나름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의 내용이고요. 지금 한라홀딩스의 목표 주가 계산을 지금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라홀딩스의 지금 지분 가치, 영업 가치는 그죠? 자체 사업에 대한 이 영업 가치를 지금 약 1,600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 지분 가치가 중요한데 이 지분 가치에 대표적으로 이 첫 번째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을 약 3조 원을 만약에 잡았을 때는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라홀딩스가 그러면은 지분 가치만 약 한 9,200억 원 나오거든요. 9,200억 원. 그리고 한라 스택폴 이 스택폴을 지금 지분율이 20%니까 지분 가치로 보면은 약 한 360억 원. 그죠? 그리고 중견 건설업체인 한라. 그죠? 한라의 지분율은 16%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 보면 약 한 2,3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 요렇게 지금 1237억 원 정도의 아니 1조 2천억 원 정도의 이 적정 가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앞서서 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지금 상당한 이 할인율을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 시가총액에서. 그래서 할인율을 지금 이 송선제 애널은 50%를 적용을 했나 봐요. 50%를 적용을 하니까 할인 후 지분 가치를 약 한 6천억 원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죠? 6천억 원 잡고 그리고 뭐 골프장 가치, 로열티 가치를 다 더하고 그리고 부채, 이 차입금 이 4,700억 원 정도를 차감을 하고 보니 이 적정 시가총액의 6,2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누어 보니 이 적정 주가를 약 한 6만 원 정도 해서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지금 올 6월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코를 통해서 이 한라홀딩스가 작년 9월에 그 올 6월에 상장하는 이 WCP라는 이 분리막 2차전지 분리막 제조 기업에 1,000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회사가 지금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한 4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한라홀딩스가 투자 수익이 약 한 2.5배,
천억 원 투자해서 약 한 2.5배 이상을 거둘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뭐 기업 재평가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이 금리 인상기입니다. 금리 인상기. 금리 인상기에는 역시나 이 고밸류에이션의 어떤 성장주보다는 이 저평가 매력의 어떤 가치주 중심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자율이 세져가고 있는 어떤 이런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이 배당, 고배당주에 사람들이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가 올해는 조금 더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고,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올해 지금 당선된 이 윤석열 당선인이 또 공약을 한 부분이 있죠. 물적 분할 이후에 그 상장, 그 이슈로 인해서 이 지주회사 격인 이 모회사가 기업 가치가 훼손이 돼서 이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상당히 좀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 지주회사에 대한 이 할인율 적용을 현재와 같은 이 고할인율이 아닌 조금 더 낮춰 잡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할인율을 지금 50% 잡았는데 저는 오히려 40에서 45%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60%까지 올라왔는 거죠.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낮춰 잡아서 40%로 만약에 잡게 되면 역시나 이 할인 후 지분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투자된 이 WCP 회사 지금 참고로 2월에 상장 예비 심사했고 지금 6월에 상장 예정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마 시가총액을 약 한 4조 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한라홀딩스가 그 기업에다가 한 1,000억 원 투자한 게 있고 이런 어떤 이슈가 맞물리면서 올해 이 한라홀딩스의 목표 주가는 저는 오히려 지금 6만 원보다도 더 높이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 약 한 6만 5천에서 7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키의 보정. 자, 지난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올해 당선된 이 윤 당선인의 이 공약으로 볼 때 지주사와 핵심 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인한 이 기업 가치 훼손, 즉 이 더블 카운팅으로 이 모회사, 즉 지주사의 주가 할인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할인율을 40에서 45%로 좀 잡고,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WCP 상장 후에 이 한라홀딩스의 이 기업 가치가 또 재평가되게 되면 그걸 감안하게 되면 목표가를 이 6만 원이 아닌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 또한 뭐 약 한 40에서 45% 이상으로 껑충 뛰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 관심이 없느냐? 시장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다 있었습니다. 22년 2월 9일자 한국경제 뉴스였고요. 이 가치주 장세에서는 뭐 재평가 받는 지주사 뭐 이런 식으로 지주사와 관련해서 올해 재평가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도 언급이 됐었고요. 참고로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22년 2월 18일자 뉴스였고요. 한경 코리아 마켓에서 만년 저평가 지주사 올해는 대접받나? 역시나 뒤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대선 전국 그리고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에는 항상 지주사들이 특히나 이 주가가 상당히 좀 빛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5월 10일인가요? 지금 대통령 취임일이 아마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조금 지주사들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한라홀딩스의 이 2022년 실적과 이 투자 지표에 대한 전망인데, 참고로 이 한라홀딩스는 기사도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사 자료를 통해서 올해의 어떤 실적 전망을 조금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역시나, 하나금투의 이 송선재 애널리스트의 이 리포트를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예상 매출액은 21년 대비해서 20% 증가한 1조 2,5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 예상 매출액은 1조 1,160억 원이고, 애프터마켓 부품 사업이 확대, 그리고 이 수입차 부품이라든지 이 모듈 사업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로도 잠깐 살펴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이거든요. 그죠? 19년 대비해서 19년 대비해서 20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매출액이 소폭 역성장했지만 21년에 큰 폭으로 매출액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22년, 23년에도 이 컨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외형적인, 즉 이 매출액 성장에서는 꾸준한 지속적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어찌됐든 올해보다 22년, 그러니까 작년보다 22년인 올해 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2년 대비해서 23년에도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한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 투자 지표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멀티플과 관련된 지표에서도 현저히 개선되는 어떤 흐름을 보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멀티플 배수는 대부분 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21년 대비해서 22년, 그리고 22년 대비해서 23년도, 그죠? 대부분의 멀티플 지표에서 상당히 좋은 이 긍정적인 이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재무 비율 같은 경우에 이 ROE, ROA, ROIC 여기까지가 이 효율성 지표입니다. 효율성 지표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효율성 지표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이익률, 그죠?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얼마만큼 내느냐. 21년 대비해서 22년 올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11%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23년에도 11.97% 유지를 하고 있고, 투하 자본 이익률, ROIC 같은 경우에도 22%에 육박하는 상당히 좀 높은, 그죠? 이 효율성 지표인 이 ROIC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자료에서는 분명히 21년 기준 했을 때 12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이 자료를 보면 이 부채 비율을 지금 100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22년 같은 경우에도 100 아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입에 따른 그 이자를 그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어떤 이자 보상 배율을 보면 역시나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자 못 갚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이 지속적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예상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 지표에서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이 부채 비율, 그죠?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재무적인 건전성이 더욱 공고히 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라홀딩스에 대해서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홀딩스는 이 저평가가 만연한 이 국내 이 지주사들 중에서도 이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많이 된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현금 창출력이 충분한, 그죠? 계열사를 가지고 이 상당한 이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서도 시가 배당률이 4.5에서 5% 육박하니까요.
참고로 제 생각에는 올해는 6에서 7%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의 저평가가 상당히 과도한 수준이다. 더블 카운팅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 한라홀딩스의 이 시가 배당률 그리고 PER 그리고 PBR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지주사들보다도 더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참고로 2017년 주당 7만원을 넘었던 이 한라홀딩스의 주가는 현재 이 4만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죠. 같은 기간 이 코스피를 제가 찾아보니까 2000대 초반에서 지금 2730포인트 정도 하는데 코스피는 26.5% 상승했는데 반해서 어때요? 한라홀딩스는 7만원 있던 주가가 4만원 초반이니까 상당히 내렸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역시나 지주사는 만년 저평가라는 또 오명을 가지고 있다. 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행 주식 수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액면가가 5,000원이니 뭐 5분의 1 해서 액면가 1,000원으로 가져가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 발행 주식 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이 거래량을 조금 더 활발히 시켜서 주가 부양을 시키는 어떤 정책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뭐 한라홀딩스의 주가 자체가 주당 가격이 뭐 4만원, 5만원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게 그냥 딱 봤을 때 크게 높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뭐 20몇만 원 하던 어떤 주가를 지금 액면 분할해서 지금 뭐 4, 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라홀딩스는 액면 분할을 크게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래도 혹시나 모르죠. 이사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할지 이 경영진의 어떠한 뭐 의지 그리고 또 주주들의 어떤 요청이 또 있으면 또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재무 건전성과 각종 재무 비율, 즉 이 효율성 지표 앞서 보셨던 ROE, ROA, ROIC 이런 어떤 지표에서도 상당히 좋아졌다. 좋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멀티플 지표, 그죠? PER, PCR, PSR, PBR, EV, 에비타, EV 세일즈 이런 어떤 멀티플 지표에서도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진다. 현 시점도 그렇고 향후 2023년, 뭐 2024년 어떤 이런 어떤 향후 전망에서도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지는 어떠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실적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앞서 보셨죠? 이 송선재 애널리스트의 어떤 리포트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 지표가 좋았고 근데 또 이 한편으로는 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동차 산업이 지금 여러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난항 때문에 뭐 자동차 판매가 크게 좋지를 못했다. 그리고 뭐 주가조차도 조금 뭐 좋지를 못했다. 뭐 또 그 여파가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또 특히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다 엎치고 덮쳐서 좋지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 부분은 지금 중하반기로 들어서는 상당히 조금 공급과 관련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완성차 판매도 상당히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의 어떤 실적 성장과 이 지분법 이익도 그러면 당연히 증대가 예상이 되겠죠. 왜? 지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도의 지분을 30%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좋으면 그죠? 역시나 자체 사업도 좋아질 거고 지분법 이익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는 없느냐? 리스크 있죠. 그죠? 지금 어때요? 지금 최근에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금리 인상기에 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방어주로의 이 외인들이 막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통신주, 그죠? LG U 플러스, 뭐 KT 이와 같은 어떤 통신주, 그리고 유통주, 그리고 뭐 또 뭡니까? 리오프닝주, 뭐 이런 어떠한 어떤 종목들이, 그리고 또 음식료 업종, 그죠? 이 경기 방어주 섹터에 어떤 관심들이 또 많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이 대표적인 이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 산업이 그러면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또 이런 어떤 리스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자동차 수요보다 지금 공급이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신차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1년에서 1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수요는 이미 1, 2년치는 지금 확보를 해두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미리 선점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미금리 인상이 계속 단행이 될 때마다 환율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교전 상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역시나 이 환율 부분도 절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그러면 고환율 수혜주가 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일어났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을 또 한번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설사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주사의 평가가 올해는 조금 달라질 듯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한 이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제대로 실적을 내고,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 있고, 그리고 고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로의 이 관심이 전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해서 앞서 제가 말씀 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일단 당선인의 어떤 공약이 또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이 지주사의 이 주가 상승이 조금 두드러졌던 걸 감안을 할 때, 역시나 이 지주사에게 주어졌던 이 NAV 할인율이 지금은 60%인데, 60%대의 대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좀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지주사의 어떤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또 한번 또 언급을 드리면, 22년 6월 지금 상장 예정인 이 WCP, 그죠? 분리막 제조기업입니다. 2차전지 분리막 제조기업인 이 WCP가 지금 상장을 하는데, 상장 이후 시가총액을 약 한 4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작년에 1,000억 원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이 약 한 2.5배 이상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이 한라홀딩스의 주가 상승의 이 트리거가 요 시점 돼서 한번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정보가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거래량이 터지질 못하고 주가가 자꾸 좀 지지부진하고, 하지만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차트는 조금 괜찮습니다. 바닥 찍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자회사인 만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고, 그에 반해서 지금 오히려 우리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만도에 비해서는 주가의 어떤 상승률이 조금 더딘 편인데, 제 생각에는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 이후로 해서 어찌됐든 이 지주사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그 이후에 이 WCP 상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시장의 재료로서
어떤 그 주가의 상승의 트리거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다가 지금 한라홀딩스의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적잖아요. 보통 뭐 하루에 뭐 적게는 2만 주, 많아봐야 뭐 4만 주, 3만 주 이런 정도인데 이걸 시장에 조금 비관심, 관심이 없는 소외 주식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뭐 파는 사람도 없다, 그죠? 그 기존 주주들은 대부분 다 강성 주주들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작은 매집에도 작은 수요에도 매수에도 크게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 빨리 또 급등이 나와서 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승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마 크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라홀딩스는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을 가져갈 예상이 되어지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 부분은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참고만 하시되 혹시라도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신다라는 점은 꼭 인식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홀딩스 차트 제가 따로 띄우지 않겠습니다. 차트는 모양은 괜찮아요. 연이틀 조금 하락을 해서 모양이 깨질 뻔했지만 그래도 지지받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자까지는 아직까지는 차트 모양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점 가격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당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또 만도 상승률에 비해서 이 피처링이라고 적어놨는데 만도가 자회사이잖아요. 자회사의 상승률은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반해서 지금 모회사인 이 지주회사 이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도 못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지금 5%에 육박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지주사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주주 가치의 극대화 그리고 주주 환원 노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5%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높여서 배당금을 2,000원에 자꾸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데 2,000원이 아니라 뭐 2,500원 아니면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배당 성향을 높여서 배당 확대를 하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 6에서 7%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손실이 뭐 5%가 나도 6%가 나더라도 이 시가 배당률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즉 안전마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는 이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까지 가져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역시나 이 한라홀딩스는 뭐 지금 사셔도 괜찮다.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뭐 추매를 해도 뭐 지금 시점에서 추매를 하든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진 가격에서 추매를 하든 어찌됐든 뭐 지금부터 비중 확대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매수 가격이라든지 뭐 손절 가격 이런 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제 사전에 손절은 없으니까 손절 가격은 필요가 없고 매수 가격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사셔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가격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윌키의 이 한라홀딩스 이 투자 메리트 점수 85점 뭐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요즘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혹시라도 뭐 제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꽤나 괜찮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장은 조금 지지부진해 보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아유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오랫동안 이 지켜보시면서 모니터링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커뮤니티에도 제가 늘상 글을 적잖아요. 윌키의 종목은 오래 보아야 이쁘다. 그죠? 제 종목은 아무튼 뭐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위치에서 방송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제 영상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는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